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는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받냐,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받은 정부 브리핑 자료랑 공식 발표 내용들, 이걸 토대로 해서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얼마를 또 어떻게 받고 어디다 쓸 수 있는지 한번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급은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1차는 모든 국민 대상이고요. 2차는 소득 하위 90%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꽤 크던데요? 네, 총 들어가는 돈이 13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지방비도 일부 포함되고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1차 지급 때 누가 얼마 받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중요하죠. 기준일이 2025년 6월 18일이고요. 이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일단 기본으로 1인당 15만 원입니다. 일단 15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 지원이 있어요.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요. 아, 추가 지원. 예. 어떤 분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총 40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족분들은 총 30만 원입니다. 아, 기본 15만 원에 더 얹어서 총액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요. 지역도요? 네.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분들은 3만 원이 추가되고요. 또 농어촌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4기 시군이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5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와,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이걸 다 합치면 1차 지급액이 개인마다 달라지는데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4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 원. 꽤 크네요. 본인이 어디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 자격은 보니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청 기간 같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요. 9월 12일 금요일 저녁 6시에 마감됩니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저녁 6시까지 이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하는 거네요. 네, 반드시요.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된다고요? 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 가시면 됩니다.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선택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해서 받는 방식,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다 있거든요. 이걸로 받거나 아니면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 중에 고르시면 돼요. 아,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준비 상황에 따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첫 주에는 사람이 몰릴까 봐 요일제 한다고요? 네, 맞아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이런 식으로요.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 봐서. 네, 그럴 가능성도 언급은 됐습니다. 미리 알림 신청하는 것도 있던데요. 국민비서 알림인가? 아, 네. 그거 7월 14일부터 신청받는데요. 네이버 앱이나 카톡, 토스 같은 데서 신청하면 19일부터 본인 지급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맞춤 정보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오, 그거 편리하겠네요. 아, 그리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 후 도와준다고요? 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받았다고 치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 써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용기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그럼 그때까지 다 못 쓰면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남은 잔액은 그냥 소멸됩니다. 국가로 환수돼요. 환불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 부지런히 써야겠네요.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지역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있죠? 그 관할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서울 살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부산 내려가서는 못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좀 정해져 있어요. 네, 어디서 되나요? 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마트나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이런 곳들이죠. 전통시장도 당연히 되고요. 아, 그럼 안 되는 곳은요? 안 되는 곳이 중요하죠.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 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흔히 SSM이라고 하죠. 이런 데 안 되고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면세점, 또 프랜차이즈 중에서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 외국계 매장도 안 되고요. 꽤 많네요. 안 되는 곳이. 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으면 그 상품권 가맹점에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내가 가는 가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죠?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가게에 미리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네, 맞아요. 괜히 갔다가 못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럼 2차 지급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2차는 1차 끝나고 좀 있다가 하는 거죠? 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받는 건가요? 이건 소득 하위 90% 국민이 대상이고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10만 원 추가. 그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하위 90%면.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나 금융소득 같은 걸 봐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는 그런 세부 기준을 9월 중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것도 기다려봐야겠네요. 혹시 지급 대상이나 금액 같은 거에 좀 이의가 있으면 어떡하죠? 네, 이의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1차 지급 신청 기간이랑 같은데요. 7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오프라인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스미싱 문자 사기 조심해야죠. 맞아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링크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문자 오면 절대 링크 누르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누르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110 정부민원 콜센터나 나중에 안내될 지자체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명심해야겠어요. 자, 그럼 앞서 알아본 내용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주요 Q&A입니다. 1차,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지급 금액이 정확히 얼만가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네네. 그리고 그 외 일반 국민 여러분께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15만 원. 근데 또 지역별로 추가 지급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비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분들께는 3만 원이 추가되고요. 3만 원 추가. 네, 그리고 또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있어요. 84개 시군인데 인구 감소지요.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와, 5만 원이요? 그럼 내가 그 5만 원 추가 지급 대상인 인구 감소 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어디서 알 수 있죠? 네, 그 84개 시군 전체 목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행안부 누리집? 네. 그럼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네, 신청 기간 중요하죠.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딱 마감됩니다. 9월 12일 오후 6시. 네, 이 시간 넘기면 신청 아예 불가능하니까 정말 유의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첫 주,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운영해요. 요일제요. 출생연도 끝자리 그거죠? 맞습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적용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지역에 따라서는 요일제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짜랑 요일제 잘 챙겨야겠네요. 그럼 지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네, 선택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걸로 고르시면 되는데 네. 첫째는 평소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받는 방식, 둘째는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방식, 선불카드. 그리고 마지막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건데요. 이게 종이형도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형이나 카드형도 가능합니다. 오, 다양하네요. 그럼 신청 방법도 이 지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부터 가능한데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아니면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본인 명의 카드만 되고요. 아, 본인 명의? 그럼 아이들 몫은요? 미성년 자녀 몫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일부 지역은 이게 앱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죠. 그럼요. 오프라인 신청도 7월 21일부터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랑 연결된 은행 창구로 가셔야 하고 이건 꼭 본인만 가셔야 해요. 아, 은행은 본인만. 네. 근데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되고요. 이때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대신 위임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는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자체에 전화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 신청. 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이라서 외국인은 제외인데요. 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국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외국인. 아, 세대 안에 내국인이 있고 건보 자격이 있으면. 그렇죠. 두 번째는 외국인만 사는 가구라도 영주권 F5 또는 결혼이민 F6 또는 난민인정 F2-4 자격이 있고 건강보험 자격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예외 조건이 꽤 구체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해외 체류 국민들, 이분들은 그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9월 12일 사이에 국내로 돌아오시면요. 네.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의 신청? 네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의 신청 마감일 역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예요. 그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쿠폰 받으면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용 기간이 있을 텐데요. 네.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액이나 선불카드, 모바일 카드용 상품권 다 마찬가지고요. 이날까지 사용 안 하시면 남은 금액은 그냥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럼 종이 상품권은요? 종이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그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니까 기한 안에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한 내 사용 중요하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 접수 전이니까요. 오늘 짚어드린 일정이나 방법들 꼭 기억하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이 그냥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칠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나 동네 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식의 정부 주도 지원 정책이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